이번에는 이 버닝썬 이 사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사안도 참 복잡한데요.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버닝썬에서 경찰에 체포당한 신고자. 그렇죠. 뭐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고자 그동안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놨고요. 어제는 검찰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도 하고 본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요. 당시 경찰이 체포할 당시 상황을 들여다봤는데 현행범 체포 사유를 부풀려서 체포를 한 거다. 문제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불가피했다는 경찰의 입장과는 달리요. 인권위는요. 공권력 행사 남용을 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자세히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김 씨 체포 당시 김 씨와 클럽 직원 간 실랑이는 약 2분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경찰에 욕설한 것도 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요거는 좀 확인을 인권위가 했나 봅니다. 그런데 경찰이 체포소에다가 김 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에 수많은 욕설을 했다. 2분과 20분은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했다는 부분도 이게 정확하게 좀 숫자가 세져서 여러 가지 좀 감안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이거 뭔가 실제와 달랐다.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권위가 이건 공권력을 행사, 남용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군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 신고자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이제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국민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집단 폭행에 가담한 인물 중에 버닝썬 VIP로 의심되는 인물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밝혀달라고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폭행 피해자였고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 보호받기 위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저 말고 다른 그런 이제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자, 폭행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김상교 씨 지난해 11월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불거졌던 김상교 씨가 올린 작은 공이 지금 큰 공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공으로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당시 이 폭행 사건 이게 어떻게 됐고 왜 국가인권위에서 이게 경찰에 대해 이런 지적을 한 건가요? 이제 지난해 11월에 이제 버닝썬에서 저희 김상교 씨가 저희 실명과 얼굴이 나왔으니까요. 그 버닝썬의 클럽에 갔는데 여성 손님이 추행을 당하는 걸 보고 그걸 말리는데 김상교 씨가 말리는데 거의 버닝썬의 직원들 그 가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폭행을 했다는 거죠, 김상교 씨한테. 그러면서 이제 클럽 밖으로 이제 내팽개치고 그거는 저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거의 발로 밟히는 것 같아요, 부인은. 그래서 112에 김상교 씨가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본인이 피해자인데 경찰이 외려 김상교 씨를 바닥에 눕혀서 수갑을 채워서 그것도 뒷수갑을 채워서 경찰로 이제 그 지구대로 연행을 하니까 김상교 씨가 모습이 나오네요. 경찰이 김상교 씨를 쓰러뜨리는 모습인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구대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제 인권위에서 지금 현행범 체포에서 수갑을 채우고 하는 저런 것도 잘못됐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구대에 갔는데 저 피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셨고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일단 부상을 입었으니까요. 그래 병원에 호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본인이 안 갔다라고 당시에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제 인권위 그 조사 결과는 경찰이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김상교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공개적으로
그 지구대 경찰들이 뭐 명예훼손으로 예. 고소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김상교 씨가 예. 경찰들에게 침을 뱉고 뭐 예, 예. 욕을 했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막상 그 일에 진행되는 걸 보면은 경찰과의 유착이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난 거죠. 예. 어제 김상교 씨가 출석한 거는 그 버닝썬 직원들이 마약류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김상교 씨가. 그러니까 버닝썬 직원이 그 관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 고소당한 사건에 피고소인으로 어제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 될 것 같고 뭐 그게 그러니까 명예훼손 자체가 지금으로 봐서는 공익성이 더 컸기 때문에 김상교 씨의 경우에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이번 사안에서 경찰 뭐 할 말이 있을 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해명을 하고요. 이 부분도 진짜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왜 저렇게 됐었는지요. 다음 기사 좀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요 기사입니다. 요 기사 보시면 지금 계속 신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경찰, 검찰. 그런데요. 또 다른 얘기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강남클럽 아레나, 지금 뭐 또 다르게 언급되는 곳이죠. 아레나, 구청 소방공무원에 5차례에 걸쳐서 700여만 원 전달.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 조사하라 문 대통령 지시에 경찰 버닝썬 수사팀 뭐 더 늘렸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아레나에서 무슨 장부를 경찰이 이제 확보를 해서 뭐 조사를 해봤는데 모모 소방, 뭐 모모 구청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장부예요. 아무래도 뭔가 정황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단순히 경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이 클럽들이요. 이것도 역시 공권력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를 또 저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구합 위원님. 이건 아직은 뭐 정확하게 진상은 모릅니다만 일단 이런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이제 곁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 아레나도 그렇고 뭐 버닝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아니었느냐. 이게 예를 들면 뭐 마약, 그다음 폭행, 그다음에 성폭력 여러 뭐 동영상들도 막 유포되고 그러는데 그런 점들은 오랫동안 그 지적이 돼 왔던 사안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고자에 따르면 그동안에 눈 감고 있었고 또 이번에 초기 신고 과정에서도 앞서 나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신고자를 마치 또 거꾸로 뭐 가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경찰이 하다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인권위 등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이제 본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연결고리 그다음에 핵심인 어디에까지 가 있고 그다음에 본질은 어떤 것이 이 점을 검찰 경찰이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요 제가 보기에 저건 국민들로부터 도대체가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게 왜 문제 제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이번에 스스로의 어떤 자정 기능이라든가 모습을 보여준다면 굳이 뭐 공수처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저런 뭐 곁가지들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진실 규명, 그다음에 정말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무슨 뭐 권력기관은 어디까지 연계돼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한 규명들에 대해서 과연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수희 변호사께서 좀 발언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런 내용들이요. 글쎄요, 거의 뭐 풀뿌리 유착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아레나는 또 왜 나왔냐면 그 승리 씨의 그 성매매, 성접대 그 카톡 문자에서 그 데리고 가라고 했던 클럽이 장소가 이 아레나라서 여기서 압수수색을 하고 했던 건데 저는 이게 그럼 아레나 클럽에만 이 일이 있었겠느냐. 지금 거기만 그렇겠는가? 작은 가게 하나 꾸리는 거에도요. 행정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구청에 걸리는 게 있고 소방 당국하고 걸리는 것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제법 그래도 좀 상가에서
이런 자영업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알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특정 사건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그 공직 기강 면에 있어서 한번 기획적으로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마 그 장사하시는 분들 이 기사 보시면 그러네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관련이 돼 있어서 구청이나 소방 뭐 이런 쪽 다 점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 잡을 게 많습니까, 매일? 이게 또 현실로 들어가면 정과 위원님.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 그 사실 자영업하는 분들은 더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규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포괄적으로 봐야지. 또 다른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규제를 위한 또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지금 남은 두 분께서도 계속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는데요.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보고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버닝썬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죠. 그리고 뭐 구속영장 신청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각이 됐어요. 영장이. 마약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 어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은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툴 여지가 있다. 경찰이 그럼 수사를 그다지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양성 결과가 나왔는데 억울하다는 입장 밝히셨는데 한 말씀만 주시죠.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혐의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마약 유통 관련 안 하셨습니까?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매매 알선 의혹 부인하십니까? 마약 투약 혐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 투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김선일 평론가. 지금 경찰이 한 150명 넘게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수사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단계부터 이게 좀 잘 안 가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요. 지금 마약 유통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문호 씨 한 사람은 그냥 시작의 첫 단추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다량의 마약이 들어왔으면 지금 어떻게 유통되고 있으면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과연 생각하고 이것을 기각했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신 거 아닌가? 이 부분까지 봤다면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첫 단추를 잘 껴서 굉장히 진중하게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예인 한 사람, 가게 하나, 주인 하나 이런 거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냥 그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인 거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검은 커넥션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정은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연예인, 유명 연예인 가게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으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권력기관, 단속기관 이런 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어떤 부패 내지는 그 국민에게 해야 되는 어떤 공권력으로서 해야 되는 임무의 방기, 유기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이런 것들을 아주 낱낱이 캠으로써 그런 것들을 먼저 밝혀내야지만 이런 제2의 제3의 아레나 뭐 승리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을 좀 그 수사하는 분들이나 검찰이나 법원은 시각을 그런 아주 본질적인 거에서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바닥에 진짜 난마처럼 엮여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풀뿌리 유착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풀뿌리라는 거는 좋은 표현으로 쓰는 건데 이럴 때 쓰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유착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아까 그 장부, 아레나 장부를 가지고 그 소방 그 서나 이런 데에서 그 돈을 준 정황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국세청에 이미 확보된 서류를 압수수색을 그렇죠. 통해서 그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자기네 임무 외의 거를 알았으면 공공기관에 그 통보를 통해서 알려줬어야 돼요. 저런 거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동작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배정희 교수님. 이제 우리가 적폐청산을 현 정부 들어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일단 뭐 전 대통령들에 대해서 거학들에 대해서 이제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 그리고 특히 이제 일선 경찰의 부패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 대한 좀 적폐청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좀 특히 이제 경찰의 부패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칼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경찰하면 민중의 지팡이인데 지금 거꾸로 보면 이제 범죄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평범한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단속권을 가진 그런 부사의 인사를 대대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냥 그 부분이 이제 다 일단 유착이 사람들을 되는. 물갈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물갈이 대대적으로 거네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총경 같은 경우에도 강남서에 뭐 생활안전과장을 했는데 그때 과연 혼자만 이런 관련 업소들과 유착이 돼 있거든요. 위아래로 다 유착이 돼 있고 더 위에 어떻게 보면 경찰 최고위층까지 이게 다 유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물갈이 그리고 또 적폐청산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유착 얘기는 뭐 수십 번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께서도 계속 유착되면 안 됩니다. 유착이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지난 방송인가요? 이런 말 그때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경찰과 업주는 부동석을 해야 된다. 경찰, 업주 부동석이다.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동석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